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정말 제가 기사를 보다가 정말 눈이 확 가는 기사 타이틀이 있어가지고 정말 읽어봤어요. 눈이 확 갔어. 네, 그래가지고 뒤집히 아니 이런 변화가 이렇게 하면서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네. 제목이 무주택자 때려잡아야 집값 잡힌다. 무리수일까 승부수일까. 네, 이런 제목이었어요. 좀, 네, 이제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정부 이렇게 맨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다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를 잡는 이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네. 이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6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2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출까지 조일 수밖에 없도록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압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은 전세를 포기하고 반전세나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뉴스 기사를 보면 이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또한 관리를 하겠다. 정부가 선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주담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또한 무주택자가 사용하는 건데 이걸 조인다는 거는 결국 무주택자를 겨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이 정부가 이제 방향을 틀었다고 제가 봐도 되는 건가요? 다주택자에서. 네. 그러게요. 참 이게 어려운 상황 같은데 네. 느낌으로는 오비락 같은 느낌도 나고 네. 아니면 정부가 정말 의도를 하고 지금 오비락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정말 의도는 무주택자를 옥죄고 있는 건지 정확한 거는 파악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대출 총량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출 총량이 지금 은행별로 이제 거의 다 찼을 가능성이 많고 그동안에 대출을 해왔던 이제 상품이라고 그러죠. 그 상품이 주로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정부가 대출 좀 쪼이라고 주문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상품을 건들 것이냐. 결국에는 많이 늘어난 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을 좀 옥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일종의 오비락이 될 수도 있고 가계대출 증가를 막으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주택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대출들을 좀 쪼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진 거일 수도 있고 이게 정부가 만약에 이거를 좀 이렇게 안 하겠다 무주택자를 쪼이는 거는 좀 무리다라고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했으면 이걸 피해서 다른 상품들을 대출을 줄이고 그래도 이것들은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게끔 주머니 들어갔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은 정부가 의도한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래야죠.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답변이 나왔네요. 그거를 지금 막 유도하는 것 같은데. 계속 눈짓으로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어쨌든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무주택자가 지금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뉴스 다른 기사도 보면 이게 지금 전세가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전세 대출도 많이 늘긴 늘었는데 이게 전세가 조여지니까 사람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막 변하니까 적정하게 대응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진짜 행동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출마저도 그 무주택자들을 지금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주택자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미 현상은 벌어졌고 또 추석 이후에 또
그런 얘기를 또 한다고 했잖아요. 대출에 네.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잡아야 되는지 소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제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측면으로 이제 나눠서 보면 네.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 정도 네. 무주택자들이 영끌 한다라고 네. 하죠. 영끌 해서 대출을 풀로 땡겨가지고 지금 집을 사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또 신고가를 만드는 상황들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옛날부터 정부의 한계, 정부의 정책으로 시장을 잡을 수 없는 주 원인 중에 하나로 정부의 한계를 잡았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정부의 한계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무주택자한테 규제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네네. 가장 큰 한계다. 이론적으로 보면 무주택자를 네. 잡아야 시장이 잡히는 게 맞거든요. 네네. 매수세를 줄여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고 네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상승의 폭이 줄어들면서 이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다주택자만 잡아가지고는 절대 시장을 잡을 수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무주택자를 과연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부의 한계이자 딜레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네네. 무주택자한테 특별한 규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나타났던 게 시장 폭등으로 네네. 연결이 됐고, 그러니까 시장 폭등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정되는 모양새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정부는 이때 이제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대출을 딱 건드린 걸 보고서 이 정부의 한계점을 뚫었나 약간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정부가 들긴 이제 하더라고요. 네.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될 부분까지 이제 정부가 손을 대는 게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무주택자 담보대출 이거를 이제 대출 총량을 빗대어서 네. 대출 총량 규제 이제 이거를 좀 조절하라고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네네네. 결국에는 무주택자들이 이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아니면 한도를 굉장히 축소해서 네. 좀 자제하게끔 만드는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유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무주택자들이 네. 집을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거가 이제 조금씩 꺾일 수는 있죠.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네. 이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또 한 칸에서는 네. 중저가 아파트들이 또 매수세가 또 엄청 극심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는 네,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네. 사고자 하는 의지는 지금 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이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안 될 때 이제 고개를 눈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네네네. 그러면 좀 돈이 될 만한 거, 네. 내가 살 수 있는 거, 네네네. 오를 만한 거 이런 거를 사는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중저가 네. 이런 아파트를 사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는데 네. 이때 주의해야 될 네. 게 이런 물건이 진짜 옥석을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지금 상황에 마지막으로 거의 몰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사면서 올리는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 뒤를 받아줄 수 없는 네네. 상황이 되는 게 네. 아닌지 네. 아니면 이제 내가 사는 물건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딛고 올라가서 네네네.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물건인지 네.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하시고 이제 매수에 임하더라도 임해야 네. 되지 않나 맞아요. 이런 이제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때야말로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저평가 있는지, 네. 저가치인지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네, 네.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또 딜레마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은 부족한데 공부해야 되고 지금 하루가 지금 멀다 고 가격이 오르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뭔가 주의를 기울이시고 공부도 좀 필수적으로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전세대출을 건들 것이냐 네. 초창기에 영상을 찍으면서 했던 지금 가계대출이 좀 위험하다. 네. 전세대출이라는 게 존재하긴 했었지만 전세대출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네네. 전세대출을 한도를 확대시켜주고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대출이 활성화됐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증가세가 막 가파르게 지금 네.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에 늘어났던 것보다 지금 거의 두세 배 이상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금융권에 있는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추석 이후에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나 뭐 대책 방안 같은 걸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전세 대출의 그 한도를 네. 지금은 한 7, 80%까지 되는데 그걸 확 줄이지 않겠나 이렇게 또 전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 대출을 건드려야 된다라면 네네. 이게 아예 막을 수는 없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도 최소한의 대출은 유지를 하고 한도를 좀 줄여줌으로 인해서 네. 이게 비싼 지역, 비싸게 나오는 것들은 물건을 물리적으로 못 잡게 만들고 네. 그리고 아니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을 시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지역을 옮기게 해서 지역을 옮겨서 좀 싼 네. 물건 여기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네. 싼 지역으로 가게 되면 대출을 좀 적게 받아도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유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뉴스 기사에 좀 진짜 눈이 갔던 게 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무주택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랬거든요. 이제 네. 이런 현상을 딱 닥치게 되면 진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쵸, 무주택자는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은 네네. 집을 못 사게 되고 네. 전세를 내가 지금 살던 곳에서 전세가 좀 올려주면서 네. 유지를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전세 대출이 한도가 줄어가지고 네네네. 지금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전세를 네.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강제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네네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지금까지의 그런 규제들은 솔직히 무주택자였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규제들이었는데 네. 지금 나온 것들은 딱 영향을 받으니까 네, 좀 다르게 보였어요. 참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참 이제 어려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네. 무주택자는 어떻게 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이제 불문율 네네. 같은 건데 지금 드디어 이제 무주택자를 옥죄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냉정하게 보면 네.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를 도와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래요? 그게 또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무주택자한테는 무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은 여력이 되는 사람은 정말 사고 싶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저는 좀 말리고 싶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거를 지금 강제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발언은 아주 위험합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결과적으로 몇 년 뒤에 보면은 네. 이게 이제 나한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때 놓쳤던 기회가 아닌 정말 그때 만약에 네. 내가 무리해서 집을 샀더라면 네네. 대출 이자 막 갚으면서 집값은 하락하고 네. 서로 막 네. 탓을 하면서 싸우게 되고 네. 이런 상황을 사실은 안 겪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전세로 살면서 네. 아니면 월세로 살면서 이제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는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이제 정보 미래를 병력까지 모르니까 네. 다가올 미래가 이제 변한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네. 나쁘지 않은 그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위안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이었고요. 네.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대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네. 네, 추석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네, 좀 궁금하면서 그러니까 두려워네요. 지금 예상을 해보면 대출을 좀 옥죄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정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또 언론이 또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그렇죠. 사람이 이제 있죠. 그것도 네. 있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가계부채에 중요한 게 이제 정말 걱정하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이 보증금 있잖아요. 네네네. 전세 보증금이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라고 해요. 가계부채를 그래요? 가계부채를 산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계부채를 산정할 때 이 전세 보증금은 빠진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전세 보증금이 일종의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빚인 거거든요. 그렇죠. 집값이 이제 급격하게 하락한다든지 네. 아니면 갑자기 경제가 옛날 뭐 IMF나 언제죠? 2008년 네네네. 그 위기처럼 그런 상황이 딱 와버리면 이게 뇌관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런 부분을 걱정했던 게 뭐냐면 옛날하고 좀 달라졌던 게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에는 그 투자자가 집을 샀어요. 전세를 냈습니다. 네. 전세를 냈을 때 이 전세 세입자는 네. 거의 다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집을 보자면 일단은 전세금만큼은 현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문제가 오더라도 이 부분만큼 현금으로 차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집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 모든 집이 대출이 없는 집이 없어요. 이제 그쵸. 모든 집이 네. 기본 지금 옵션 예, 돼 있죠.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한 집도 이제 전세, 월세가 있는데, 월세 집은 당연히 대출 받아져 있고, 그 다음에 전세인 집도 옛날에는 현금으로 차 있던 게, 네. 이제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야 있는 거죠. 인식이 이제 전세자금 당연히 받아야지 약간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보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을 살펴보면 대출이 안 낀 집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대출이 좀 부실화됐을 때 연쇄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금융 전문가들이 보는 거죠. 그러네요. 뭔가 좀 틀어졌을 때 파급 효과는 더 클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 뭐 담보대출의 LTV나 이런 거를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내관이 뭐냐? 전세대출인 거예요. 많은 세입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냐? 지금 전세대출을 받아가지고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위기죠. 네네. 그러면 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분들이 이 이자를 못 갚거나 네. 지금 원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상황에 빠진 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부실화되면, 제가 임대인은 피해 안 본다고 했어요. 그죠? 임대인은 피해를 안 보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어디가 피해를 보냐? 보증기관. 네네. 보증기관이 피해를 보거나 은행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액수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전세가 또한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타격으로 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은행에게 그대로 놔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총량을, 대출 정해진 총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넘어설 가능성이 많으면 가계부채는 더 넘어가게 되고, 네. 전세대출은 이제 한도를 넘어서서 풀로 차 있게 되고, 그럼 문제는 뭐냐?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정권 때 이걸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줄일 수가 없는, 이미 받아놓은 거는 줄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줄였을 때 이제 뱅크런이라고 아시죠? 뱅크런. 은행이 대출을 했는데 네. 이게 은행에서 돈을 회수해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서 이 빼간 돈을 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정부는 서서히 걱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상황이 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세 대출을 어떻게 네. 보면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허용했어야 맞는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한번 풀어놓으니까 이거를 이제 쪼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전세 대출을 쪼인다 그러면 이제 죽일 놈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뭔가 복잡하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얽혀설켜서 되게 복잡하긴 네. 하네요. 오늘은 그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뭔가 다소 무겁게 끝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네. 무거울 수밖에 없죠. 이제는 뭔가 위기로 느끼는 상황에서 네.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무주택자가 네. 결국에는 그 대상자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거를 풀어줄 수도,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네, 상황이라는 거죠.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또 그걸 또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우리 서민이니까 또 마음이 또 그러네요. 네. 뭐 정부가 좀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좀 네. 희망을 기대하면서 맨날 희망 고문인가요? 저희는 맨날 희망을 가지고 네, 염원을 담아서 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